오늘은 심플하게 산다에서 몸이 중요한 이유, 몸 관련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기 존중의 문제. 의사도 미용사도 화장품 판매업자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 몸을 더 잘 돌볼 수는 없다. 우리 몸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우리 잘못이다. 왜 자진해서 빨리 늙고 병들려고 하는가? 왜 병들고 나서야 자연이 준 선물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가?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이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이다. 건강할 때 우리는 누구나 아름답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 즉 몸을 다듬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굳이 특별한 창조 활동을 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몸과 정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신의 몸은 곧 당신의 집이다. 다른 사람들 챙기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잘 관리되지 않은 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가꾸자. 아름다운 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경박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문제다. 아름다움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행위는 태고적부터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건강과 자신감에 기초한다. 몸이 건강해야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더 잘 대응하며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다. 몸의 법칙 하나, 표정은 밝게. 표정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아름다운 표정을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몸과 낙천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긴장된 표정은 긴장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긴장이 사라진다. 사람들에게 늘 미소 짓는 표정을 보이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사람들도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몸의 법칙 2. 자세는 바르게. 우리는 몸짓과 자세를 통해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고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갖도록 노력하자. 몸가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마음가짐도 다스릴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모든 신체 부위가 제자리에 놓이면서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몸을 덩어리로 여길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몸짓의 집합체로 여겨야 한다. 조형적인 아름다움만이 보기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몸의 움직임 역시 호감의 정도를 좌우한다. 우리 일상생활은 단순한 몸짓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앉고 걷고 서고 씻고 걷고 채소를 다듬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걸레나 행주를 짜고 옷을 개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생각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고 말을 통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몸을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바른 자세가 몸에 밴 사람이다. 바른 몸가짐을 하면 몸이 지닌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은 몸에 점점 깊숙이 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른 자세도 바른 자세든 아니든 간에 곧 자신의 모습이 된다. 일종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서툴거나 품위 없는 자세를 고칠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 못해 자신의 참무 습관은 다른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매번 자세에 신경을 쓰려면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력하면 그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아한 자세, 부드러운 동작, 품위 있는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잊지 말자. 몸의 법칙 셋. 마음은 여유롭게.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은 경직됨 없이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여유로운 마음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대처하고 극복해내며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이 있으면 방법과 선택을 놓고 오래 망설이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할 때는 시작하기에 앞서 주저하고 고민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는 일은 자신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예술작품을 할 때, 말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등 모든 일에 적용된다. 마음이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평온하다. 비싼 화장품보다 건강한 활력을.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호르몬 때문인 경우가 많다. 호르몬 계의 문제로 불면증이나 저혈당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나 기억력 감퇴가 찾아오고 단 것에 대한 집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들에 따르면 좋은 호르몬은 감정적인 충격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 정서적인 피로를 해소해 준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많이 웃자.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자.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다. 평소와 다르게 입고 아침에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고 직장까지 평소와는 다른 길로 가고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자. 걸을 때도 요리할 때든 활력이 넘치게 하자. 요컨대 힘차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불안, 걱정, 분노, 슬픔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적이다. 활력을 유지하려면 그런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대한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활력은 비싼 화장품보다 피부에 더 좋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나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 피로, 분노 기색은 없는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자. 그리고 활력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자. 특히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나이의 한계는 다시 정의되고 있으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100세를 넘기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늙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시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늙는 것을 곧 병드는 것으로 보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자.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의 경우 젊은 시절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은 세월과 더불어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한다. 아름답다는 것은 나이가 얼마가 됐든 보기에 좋다는 것을 말한다. 아름답다는 것은 나이가 얼마가 됐든 보기에 좋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힘과 에너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잘 늙어갈 수 있다. 일상에서 매력적인 사람. 일상생활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꽃을 꽂든 차를 내리든 식사를 준비하든 개성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정성스럽게 할 때 자신만의 매력을 갖게 된다. 사람의 매력은 바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겉모습을 깨끗이 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타고난 생김새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매력이 있으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인다. 비타민 약과 자신만의 매력 중에 무엇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우리가 외모라고 부르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다. 다음은 제거하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몸의 모든 더러운 것. 커다란 거울로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늘어진 살, 건조한 피부, 혈종, 굳은 살, 겉으로 보이는 혈관 등 몸 사이사이에 자리한 모든 불순물을 관찰하자. 불순물을 없애야 우리 몸은 아름다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강해진다. 거울에 비친 몸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지니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몸속까지 끝까지 씻어내는 습관부터 시작하자. 불순물이 쌓인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제거 법칙 하나, 피부 치유하기. 체내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중에 바디 브러싱이 있다. 브러쉬로 몸을 쓸어주는 미용법으로 피부가 일종의 배설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균형 있는 식생활을 동반한 바디 브러싱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온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빛나는 피부를 갖고 싶다면 바디 브러싱을 하자. 바디 브러싱은 몸의 불순물을 쉽게 씹고 빠르게 제거해준다. 거무스름한 팔꿈치와 손가락 관절, 거칠거칠한 무릎과 발꿈치, 각질이 생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바꾸는 데도 도움을 준다. 모공을 열어 피부를 숨쉬게 하고 손톱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
몸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브러싱을 하면 피부 표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체내 노폐물의 3분의 1은 피부 땀을 통해 제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체내 노폐물의 3분의 1은 피부의 땀샘을 통해 제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피부 세포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 바디 브러싱은 이러한 몸의 활력을 되찾아준다.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계의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계의 방어 활동도 강화시킨다. 게다가 브러싱을 통해 몸을 자극하면 혈관과 근육 조직, 신경세포, 분비샘, 호르몬, 여러 체내 기관에 영양을 보급하는 대뇌 물질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 같은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체 접촉이 없으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만큼이나 심각한 결핍을 느낄 수 있다. 바디 브러싱은 일종의 치료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피부는 세포 하나하나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감정기관이다. 기억은 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피부세포에 의한 것도 있다. 각각의 피부세포가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과 고통을 느끼며 우리 기분에 따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티안 노스롭 박사는 마사지가 피부세포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피부세포에 새겨진 상처를 치료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바디 브러싱과 목욕은 치유를 도와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굴뚝해서 꿈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생각만 한다. 살을 10kg 뺄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불면증이 나아진다면, 내 인생의 짝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피부를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몸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자. 몸을 의식하고 관리하자. 분명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바디 브러싱의 방법. 바디 브러싱을 할 때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 발꿈치,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옆구리, 겨드랑이, 팔 뒤쪽, 어깨, 손가락, 손목, 귀 순으로 하면 된다.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은 금물이다. 면이 약간 까칠까칠한 타월도 바디 브러싱 도구로 쓸 수 있다.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 몸 구석구석을 문지르자. 브러싱을 하는 부위에 집중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부위 순으로 진행한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기 전에 혹은 옷을 입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하면 된다. 바디 브러싱을 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몸이 기분 좋게 따끔거리는 느낌과 함께 금방 잠이 든다. 브러쉬 하나로 하루의 피로와 걱정거리를 모두 쓸어낼 수 있다. 제거 법칙 2. 독소 조심하기. 몸 안에 독소를 퍼뜨리는 변비를 무시하지 말자. 변비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심각한 병을 부른다. 세균이 대장에서 자리 잡으면 용종이 생기고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변비는 여행이나 출장 중에 자주 나타난다. 화, 스트레스. 불안 역시 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한다. 그런 감정 상태에서는 뇌가 세포를 통해 내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장은 일그러지고 딱딱해지며 장 내변에 숙변이 쌓여서 굳어간다. 그 결과 두통, 다리 부종, 셀룰라이트, 치질 등이 발생하게 된다. 배변 활동을 촉진하려면 섬유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통밀빵, 현미, 강낭콩, 해조류, 고구마, 절인 자두,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섬유질 식품의 효과는 무효로 돌아간다. 설탕, 알코올, 밀가루, 육류, 화학성분 같은 산성식품이나 지방식품은 소화가 잘 안되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장에서 부패한다. 곡물은 양질의 통곡물 형태로 섭취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산성으로 만든다. 음식을 먹을 때는 침의 소화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많이 씹자. 그리고 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녁은 가볍게 먹자. 특히 밤에는 음식을 먹지 말자. 밤은 장의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때 음식이 들어가면 장은 소화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은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면역계의 방어 능력을 저하시켜 우리 몸에 독소를 퍼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제거 법칙 3. 단식 경험하기. 단식은 식이요법의 형태로나 종교적 수행의 형태로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단식이 존재하며 단식을 하나 의식으로 지키는 나라도 많다. 단식은 건강에 필요한 요소를 몸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은 치료법인 셈이다. 단식을 하려면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단식은 도움이 안 된다. 결심, 열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음식물, 알코올, 담배, 스트레스 등을 통해 우리 몸속에 자리 잡은 독소를 비워낼 수 있다. 단식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나 마음가짐에 있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은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 제거된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은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 제거된다. 소화 차원에서 힘이 절약되기 때문에 세포 깊숙한 곳의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식은 우리 몸이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고 독소와 병든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몸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병든 조직이 제거되면 자리에는 건강한 새로운 조직이 들어선다. 그리고 단식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관절염, 류머티즘, 대장염, 습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단식하는 동안에는 신경 쓰는 일을 피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자. 의식을 준비하듯이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단식이 가져다줄 이득과 즐거움을 미리 느껴보자. 단식은 그저 살을 뺄 목적으로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단식은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일임을 명심하자. 단식을 하고 나면 몸이 이전보다 음식을 적게 필요로 해 적은 양에도 만족하게 된다. 실제로 소식하면 몸이 가뿐해지면서 활력이 생긴다. 또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욕심내고 요구하고 바라고 시기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3분의 1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3분의 1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목욕. 선사상에서는 몸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하나로 여긴다. 터키식 목욕탕이 명상을 유도하는 정신적 공간인 사원과 유사한 구조인 것도 그 때문이다. 집에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생기면 목욕을 하자. 목욕은 우리의 감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기회 가운데 하나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이기도 하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기분이 개운해진다. 더운 물과 찬물을 오가는 목욕은 심장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다. 피부 혈관계가 수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활발하면 체내 노폐물도 더 잘 제거된다.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긴장된 근육이 풀어진다. 목욕을 할 때는 몸의 감촉을 느끼고 물소리를 즐기자. 물은 에너지, 즉 기를 전해준다. 많은 사람이 목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만 목욕은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다.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활력을 지니고 있고 그 활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음식만큼이나 활력이 필요하다. 건강 자체를 목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즐겁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건강을 추구해야 한다. 단식의 방법. 기간. 단식은 한 번에 몇 주씩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이 적다. 실제로 단식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수련이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단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24시간, 48시간, 일주일로 늘려가자. 오래 단식하고 싶은 경우 최대 22일에는 식이요법 전문가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한 뒤 해야 한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한 달 중에 이틀을 연속해서 하는 짧은 단식을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게 더 낫다. 시작. 첫날 자신과 싸움을 이겨 내면 앞으로 치를 싸움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단식이 끝나면 뭘 먹을지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음식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자. 몸이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입을 것을 생각하고 몸이 가볍고 유연해져서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질 것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잔병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자. 도중. 단식을 시작할 때는 변비를 위한 식물성 완화제를
먼저 먹자. 식물성 완화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으며 몸속이 청소되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준다. 낮 12시쯤 기운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마사지를 하자. 배가 고프면 지금 몸에 쌓인 지방으로 살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자.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걷자.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속이 통 비었는데 하루에 3시간이나 걸을 힘이 어디 있어? 아니, 있다. 위를 몇 시간 쉬게 하는 것만으로 힘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게 되면 분명히 깜짝 놀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스스로 다짐한 것을 잊지 말자. 첫날은 15분, 둘째 날은 30분, 셋째 날은 1시간씩 걷는 것으로 시간을 차차 늘리면 된다. 침체. 기운이 빠진다 싶으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기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음악을 듣자. 기운이 없다면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활력이 생긴다. 그리고 단식하는 동안에는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은 지방 조직의 독소를 제거해준다. 물을 마시다 보면 식욕이 점차 사라진다. 반면 물이 아닌 과일 주스를 마시면 위가 자극을 받아서 음식물을 요구하게 된다. 종료. 단식을 막 끝낸 시점은 단식을 하는 동안만큼이다 중요하다.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자. 갑자기 예전처럼 먹는 것은 특히 금물이다. 단식이 끝난 첫날 낮에는 과일을 물에 갈아서 먹고 저녁에는 과일만 갈아서 먹자. 둘째 날에는 낮에 과일을 먹고 저녁에는 요구르트와 샐러드를 먹으면 된다. 셋째 날에는 통밀빵 한 조각에 샐러드나 스프를 곁들여 먹는 식으로 곡물이나 채소를 조금 먹는다. 최대한 많이 씹고 천천히 먹자. 처음 몇 끼는 몇 입만 먹어도 충분하다. 넷째 날 정도부터는 평상시대로 먹어도 좋다. 단식의 방법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이틀 연속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할 때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바디 브러싱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우리 몸을 이렇게 브러싱 해야 될지, 빗질 해야 될지 그게 안 나와서 좀 그러네요. 바디 브러싱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미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보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건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죽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고 몸 관리인 것 같습니다.